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4월 26일이고 수요일이네요. 자, 오늘 국방 논평 꼭지로 이제 하나 골라봤고요. 이제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카이 쪽에서 이제 LAH와 함께 이런 무인기를 활용할 수 있다, 개발 중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이 동영상도 이제 그 이야기의 하나고, 또 뭐 아덱스나 DX 코리아 같은 행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 중인 이 무인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오랜만에 살펴봤더니 그게 드디어 이제 국방 과제화 됐더라고요. 과제화 돼서 그 윤곽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년까지 개발을 한다. 개발 완료예요. 그러니까 시제기 같은 걸 다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대량 생산 바로 전까지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금액도 500억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제 투자하는 것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용을 하려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하고자 하고, 이런 무기 체계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컨셉 모델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도전해서 구체화시키는 경우는 드문 것 같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의 무기 이제 개발하는 타이밍하고 상관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되고, 새로운 기체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개발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같은 건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LAH가 이제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리온, 또 그게 해병대용으로는 마리논 공격 헬기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동 헬기고 정찰 헬기 같은 그런 컨셉이지만, 이런 이제 6세대적인 네트워크 전장 MUMT 유무인 복합 체계에서는 오히려 적절한 기체다. 왜냐하면 이제 변화되는 환경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공 미사일이죠. 뭐 그냥 차량에 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휴대용 견착식 대공 미사일들 성능이 워낙 훌륭해졌기 때문에 장갑으로 저기 지상 공격을 막아내면서 돌파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 지는 벌써 20년이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LAH나 마리논 등이 오히려 이런 용도로는 더 적절한 형태의 기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한테 흥미가 있는 것이며, 아파치 헬기를 과연 도입한다고 지금 일단은 말을 해놨는데, 새 정부 들어오면서 그거의 어떤 모순, 스스로의 모순, 이런 부분도 이제 지적이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전시회에서, 여러 전시회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래 보면은 기체에 장착하는 것이니까 천검 미사일 정도의 크기, 그 급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덩치로는. 여기 보면 이제 날개는 이제 스프링이 달려 있어 갖고, 안에 캐니스 안에 보관함에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날씬한 형태로 있다가, 사출되면 날개가 이제 스프링 때문에 쫙 펴지면서 가는 거고, 이 앞에 EOIR, 소형 EOIR 시스템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 채공이 가능한 사거리를 멀리 가지기 위해서 이제 날개가 저런 고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뒤에는 프로펠러가 밀어주는 거예요. 그 밑에 달려있는 조그만 대롱 같은 것은 사출용, 뭐랄까, 부스터가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볼까요? 자, 이게 이제 2023년 3월에 나온 과제예요. 핵심 기술 연구 개발 사업 산하기한 주관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 제안 요청서. 좀 쉬운 말로는 헬리본, MUMT 개발 기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보통 저도 이거 과제를 다루는데, 정부 과제가, 국방 과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과제만이, 핵심 기술 연구 개발 과제, 이거만이 이 자료가 공개가 돼요. 개요가. 왜냐? 이거는 민간 기업들, 민간 방산 기업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참여하라고. 그래서 뭐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국가연에서 혼자 하는 거라든지 자기들끼리, 아니면 방산업체에 각각이 이미 주어져 있는 세부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료들이 노출이 안 돼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과제들은 뭐냐면은
이미 여기에 응용될 기본적인 컨셉은 확인이 됐다. 주요 기술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됐다. 자신이 있다. 이제 본격 개발해보자.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차이가 좀 큽니다. 그냥 안 되면 말고 하다가 또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 미국하고 좀 달라요. 예. 자, 이런 거는 거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체계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탐색 개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어떤 걸 개발해야 되지? 우리 수준은 이게 탐색 개발이고 거기서 우리가 이거 한 70% 정도는 확보돼 있어. 기술이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체계 개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체계 개발 단계예요. 그러니까 28년까지 시제품 나오고 뭐 이렇게 다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30년 전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이때까지는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봤던 실기체 LAH에 이것이 장착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예. 자, 볼게요. 자, 연구 개발 목표를 보면은 연구 개발 기간이 나오죠. 28년 9월까지 60개월 동안 개발하고 돈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그림에서 말씀을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무인기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또 자폭 무인기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좀 애매해요. 명칭이. 그래서 이게 ALE라는 명칭을 쓰더라고요. A는 에어고 L은 론치할 때 발사한다. E는 이펙트예요. 이펙트. 효과. 그러니까 뭐 이름 자체는 애매하죠. 하늘에서 공중에서 발사하는 다용도 무인기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ALE는 그런 뜻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는 이걸 개발을 하면은 LAH만 쓸 게 아니죠. 그래서 마리논 공격 헬기에도 이런 모습이 계속 잡히고 있죠. 저 오른쪽 밑에 달려 있잖아요. 캐니스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 고개를 삐죽이 내밀고 있는 것도 있고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큰 기체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뒤에 푸시 프로펠러가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예상을 할 때는 피스톤 엔진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거리 때문에 이거 봐서는 이번 이제 연구 계획서, 연구 제안서를 봤을 때는 이게 전기 추진이에요. 전기 추진입니다. 자, 관련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30년을 목표로 역시 카이에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차세대 기동 헬기에도 이런 그림이 포착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헬기 전력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이에요. 즉 우리 헬기 전체의 생존력과 타격력을 동시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나게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예. 자, 여기 들어가는 기술은 무인기는 이미 우리가 뭐 여러 개발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출발했던 자폭형 무인기도 여러 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론을 운용하는 것이랄까 AI 기술 같은 게 세계적 수준에 있어요. 예. 거기다가 지금 결단력까지 발휘된 상황이에요. 압축해서 다 하고 있어요. 이거 LAH 기체가 지금 본격 생산되기 이전에 개발 과정에서 이미 이게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 무인기가 ALE가. 그러다가 차세대 기동 헬기에도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간다. 예.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너무 뭐 구체로 들어가면은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전체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수준, 저도 딱 그 수준이죠. 예. 그런 거 키워드 위주로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을 하나 잘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미래 전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단지 헬기뿐만이 아니라 미래 전장의 모습이 다 보여요. 상당히 훌륭하고 준비가 잘 된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설명드릴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에 제가 글자로 적은 거는 잘 안 보이는 글자를 제가 적은 겁니다. 제가 뭐 꾸며내 적은 거 아니에요. 예. 이 가운데 보면은 LAH 정찰형이라고 있죠. 일단 저거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발사하는 저 무인기 ALE는 제가 봐서는 활동 반경이 뭐 한 20-30km, 40km, 50km 뭐 요 정도 언저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터리로 움직이는 것이고 다른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보통 그 정도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나와서 배회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저 LAH가 볼 수 있는 시선이 한 반경 한 50km 정도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무턱대고 그러면 LAH가 들어가느냐? 특히 가서라도 뭐 여러 대를 지금 내보내가지고 정찰형이니까 이것만 특히 전방이 제일 먼저 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저걸 뭐 한 4대나
6대 정도의 ALE를 발사를 해서 주위를 샅샅이 뒤진다는 건데 그것만 해도 기존에 그냥 바로 그냥 그래 쏠 테면 쏴라 나는 또 부딪혀서 할 테다. 예? 가시선에서 서로 다 보고 OK 목장의 결투처럼 너는 대공포 쏘고 예? 대공 미사일 쏘고 나는 헬파이어 미사일 쏘고 이런 극적인 상황이 보다는 훨씬 개선된 형태에서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뒤에 보시죠. 위에 보면은 초록색, 파란색 선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여기 하나는 정찰 위성이고 하나는 자기 군단급 UAV라고 돼 있죠. 이미 나와 있죠. 저거는. 여기 보면 밑에 LOI2, LOI5라고 돼 있어요. LOI가 제가 찾아보니까 Letter of Instruction이라고 돼 있어요. 즉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 예. 지시를 하는데 자, LAH가 적진에 들어가서 어떤 작전을 한다고 했을 때 먼저 그 전반적인 상황, 어디를 가서 뒤질 것이냐, 어디를 핵심적으로 가서 작전을 할 것이냐, 정찰기를 어디로 보내야 될 것이냐, LAH 정찰형을 그것에 대해서 코치를 해주는 게 정찰 위성이 코치를 해주고 군단급 UAV가 어차피 육군이 운용하는 거니까 육군 군단급 무인기가 그걸 또 같이 또 도와준다는 거죠. 자, 군단급 무인기 정도 되면은 LAH에서도 선이 하나 나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분홍색 선이 올라가죠. 그것은 LAH가 군단급 무인기에다가도 다음 목표를 설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군단급 무인기의 경우에는. 예, 서로 협업을 한다는 거죠. 눈을 두 개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봤으면 군단급 무인기한테 조금 더 자세한 거 가르쳐줘. 더 높은 하늘에서 채공하면서. 네. 또 군단급 무인기가 먼저 발견하는 경우에는 LAH야 이쪽으로 가거라 그렇게 주고받는다는 것이고 그 뒤에 KF-21로 보이는 폭격기라고 되어 있어요. 저거는 이런 정찰 과정을 통해서 앞에 이제 ALE 즉 무인기들이 나가서 정찰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하늘에서 폭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타격 방식으로 보이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그것을 폭격기한테 정보를 줄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 뒤에 또 이건 정찰형이잖아요. 무장이 없다고 봐줘요. 물론 이거는 되게 큰 개념적인 차원이에요. 그 뒤에 공격 헬기들이 붙어 있죠. 무장만 다른, 즉 청검을 다른 뒤에 LAH들이 대기가 하고 있어요. 그들한테 이 앞에 LAH 정찰형이 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 타격, 저 목표 타격. 예. 그래서 뭐 데이터 링크로 상황이 인식이 된다는 거죠. 청검 미사일의 특징이 뭡니까? 예. 내가 적을 바로 보지 않고도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헬파이어하고 천지 차이죠. 즉 앞에 무인기들이 ALE들이 가져온 그 목표 좌표가 LAH 정찰형을 거쳐서 공격 헬기에까지 그냥 지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 헬기는 안전이 보장된 상태 내에서 그들의 주 무장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ALE는 무인기는 스스로 자폭 기능까지 있죠. 기갑 세례까지 박살낼 수 있습니다. 앞에 들어있는 탄두가. 그러면 벌써 여러 겹으로 한 지역을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인공위성부터 공군 그리고 같은 동행하는 공격 헬기까지. 자, 그런 후에 기동 헬기 여기 수리온 보이거든요. 기동 헬기가 그들의 병력을 이 해당 지역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렇게 다 이런 방식으로 다 제압을 해놓고 그래서 수리온에 들은 1개 분대의 병력이 9명의 병력이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투입돼서 자기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슬프게 날아가다가 정예 병력들이 공중에서 희생되는 무의미하게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동 헬기에도 필요하다면 이런 정찰 자산들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자폭 무인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들을 같이 또 운용을 한다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필요하다면 뒤에 포병 세력들이 그걸 때려줄 수도 있고. 자, 여러 겹이죠. 이게 바로 모자이크 전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실현하는 거고 거기 핵심에 이 MUMT 유무인 복합 그리고 ALE가 들어있다. 이게 하나 등장함으로써 이 자산들,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자산들이 최대치를 활용될 수 있다. 각각은 비싼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그리고 서로의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동시에 이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게 그림을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연구개발 필요성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각각 읽어보실 만해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세워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헬기 생존성 향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즉 그 말은 헬기 생존성이 지금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헬기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죠? 한국적인 환경에서도 더더욱 그렇죠. 산악이 많고, 자, 하늘에 멈춰 서 있을 수 있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요. 엄청나게 훌륭한 수단이에요. 근데 방어력이 엄청나게 취약하죠. 기존의 공격 헬기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차세대 헬기로 들어가잖아요. 일단 속도를 높이고 항속거리를 넓히죠. 그렇지만 아무리 속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항속거리를 길게 한다 하더라도 고적이 항공기만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어차피 계속 저공으로 날아다녀야 될 거잖아요. 산과 산 사이로. 거기에 등장한 것이 이 유무인 복합체계다. 적에게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나는 수십 개의 눈으로 상대방을 살펴보고 타격까지 한다. 그리고 내가 보는 거, 그 무인기들이 보는 것이 나한테 다 AI로 해서 쫙 그냥 하나의 360도 시야가 확보된다, 나한테. 내가 직접 타격하든 친구들이 타격하든 다른 자산들이 타격하든. 그 다음 우리 기동 헬기가 들어가서 병력들을 뿌린다. 그들의 할 일을 위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ALE 무인기가 하는 것은 감시, 정찰도 할 수 있고, 또 대기갑 타격도 할 수 있고, 당연히 배회 공격도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다 아울러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름을 뭐 Aerial Launch Effect라고, 효과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28년까지 개발해 낸다면 세계 최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정리한 것은 가장 먼저는 아니겠지만 제품을 가장 먼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LAH나 마리논 이런 헬기들의 상품성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거는 이 헬기하고 무장 시스템, 항전 시스템, 통신 시스템 이런 거랑 이 MUMT 시스템의 무인기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장착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통합하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LAH를 사거나 우리가 운용하는 헬기를 사야만 운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시스템이 탐이 난다. 아, 헬기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 무인기만 사서는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헬기만 샀어도 되는 것도 아니죠. 같이 사야 되는 것도 패키지로. 예. 거기다가 천금 미사일까지도 같이 사야 될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런 것은 이제 부수적인 이제 방산이라는 부분에서의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자폭 무인기로서의 성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어차피 EOIR 시스템이 다 돼 있고 우리가 이미 소형 무인기들과 자폭 무인기들 육군용으로만 개발해 왔기 때문에 이제 소형 EOIR 시스템은 더 이상 우리한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제 입장에서 눈이 가는 것이 자폭 임무 시 최종 속도를 내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이거는 현재 모든 배회형 자폭 무인기들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예. 뭐 러시아의 란셋도 그렇고 미국의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것도 그렇죠. 배회할 때는 가급적 연료 소모를 줄이면서 오래 도는 거죠. 그게 배터리라면 배터리 소모를 줄이면서 오래 돌고, 비행기는 그렇게 가장 오랫동안 채공할 수 있는 공기 양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기체 형상이지만, 타격에 들어갈 때는 상대방한테 요격이 되면 안 되니까, 또 그때 노출될 거니까. 예, 기관총 같은 것도 격추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작고 연약하니까. 그때는 가속을 한다. 예, 자, 그런 부분들의 얘기도 지금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공격 탄두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정부 제안서에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 이런 건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 사거리, 뭐 무게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충분히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탄의 종류는 이중 목적 고폭 탄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성형탄이죠. 성형 자격탄이지만 경장갑 차량이나
대인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목적이잖아요. 그때는 파편도 따라서 중요하다. 그래서 소프트 스킨 표적 타격, 저게 대인 타격, 대인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파편 제어,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신기술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천궁에 쓰거나 내지는 현궁에 쓰는 탄두와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딱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갑 목표죠. 예. 그래서 파편에 대한 그런 고려는 좀 약했을 것 같아요. 물론 벙커를 공격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언급하고 있는 ALE는 소프트 스킨 표적 타격을 명시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파편 제어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요즘 이제 명확하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하는 목표물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다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상대방의 뭐 차량, 또 뭐 장갑차, 탱커 이런 거에 덧붙여서 저기 보병 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상대방의 레이더, 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것들 중요 표적들은 다 손을 건드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LAH 일단 그 헬기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보병은 헬기에 상당히 위협하는 세력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예. 그들의 가진 기관총, 또 그들이 운용하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 그렇기 때문에 보병도 살상 범위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동시에 저게 기갑 세력도 타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추진할 때 뭐 어떤 기체를 만들어야 될 것이며 날개가 탁 펼쳐졌을 때 바로 안정적인 자세를 잡아야 될 것이며 근데 그런 것은 육상 발사용학에서도 다 활용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다 고민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제 눈에 띄는 독특한 부분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날개가 이제 스프링이 촥 풀리면서 캐니스에서 발사관에서 싹 빠져나와서 비행기가 고도를 안정적인 자세를 딱 취하려고 할 때 이게 헬기잖아요. 그죠? 그럼 헬기 위에 이제 로트가 돌면서 밑으로 누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공기를. 그렇기 때문에 헬기에 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 거기에 대한 영향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그것은 지상 발사용과는 다르다. 예. 그런 거는 하나 또 눈길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그걸 보니까 생각이 났던 게 예전에 이제 저격 훈련을 하는데 헬기에서 저격을 하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우리 군의 영상을 보니까. 근데 그 이제 운용자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헬기에서 쏠 때는 뭐 당연히 흔들리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좀 전에 했던 이야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풍을 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탄두가 눌린단 말이에요. 발사하자마자.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오조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랑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추진이다. 예. 그래서 전기 추진이고, 예를 들면 가장 큰 것은 뭐냐? 이게 은밀성이다. 예, 은밀성이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 떠 있으면 잘 안 보인다고 봐야 돼요. 적당한 고도 이상으로 떠 있으면. 그래서 돌격할 때만 상대방이 알아채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하늘에 떠 있는 동안 전기 추진이기 때문에 거의 소리가 안 난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600인데 이거랑 지금 우리 규모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20여 킬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궁이나 천궁의 탄두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인용 파편, 이중 목적 고폭탄, 대인용으로도 쓰여질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고려가 들어갈 것이다. 자, 이거 이제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제블린 탄두를 쓰고 있고, 그래서 사거리도 한 40km 정도 나오는데, 제가 이 정보를 찾아봤는데 추진 체계에 대한 정보는 일단은 제가 짧게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죠. 못 찾겠더라고요. 네, 전기 구동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운영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나무 꼭대기 수준에서 조용하게 날면서 상대방을 찾는 거거든요. 아니면 기다리거나. 은밀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ALE도 이런 방식으로 좀 운용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한번 쓰면 버려야 돼요. 그냥 자폭이라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전을 마치고 정찰 같은 경우에는 정찰 감시 같은 경우에는 작전 지역에서 뭐 사거리하고 상관이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돌아올 수 있는 지역 범위 내로 우리 영역이 있으면은 돌아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륙시켜서 그걸 재활용할 수도 있고 예의치 않으면은 자폭.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사진을 하나 두 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전체적인 윤곽에서 보여드렸던 거고, 뭐 정찰 위성부터 우리 K9 화포까지 이제 감안됐던 거고, 이거는 단독 전술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단독 전술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접니다. 여기서 언급하진 않아요. 여기서 사진만 보여주고 있어요. 제안스에서는. 자, 그림 속에 나오는 LAH는 이 무인기 ALE도 가지고 있고 옆에 천검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운영하는 거 보면은 자, 이 이제 ALE를 먼저 내보내서 선회 및 정보 수집을 하죠. 네. 자, 그래서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LAH에 줘요. 그런데 이 이제 LAH는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는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겠죠. 이렇게 하늘에 붕 떠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자, 데이터 링크도 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도 상당히 용이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자, 그런 것들이 확보되는 어떤 지점에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예. 그래서 무인기에서 보내는 정보, ALA에서 보내는 정보를 두고 그 좌표를 가지고 천검을 발사하면 돼요. 예. 자, 가시선 밖이라도 우린 발사할 수 있죠. 미사일을 발사한 상태 후에 적을 겨냥할 수도 있고, 대충의 좌표를 주고 발사한 후에 자기가 포착해서 돌격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 사용자가 개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발사자의 안전은 훨씬 많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다른 기체의 도움이 없이, 다른 정찰기의 도움이 없이 바로 적의 위치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ALE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 점이 이제 독자 전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다 더해진다면 막 더 붙여지는 거죠. 전장 전체로 확대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혼자서 작전이 가능하다. 또 웬만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중 목적 탄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미사일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공격 가능하죠. 네. 여기서는 지금 그 사거리에 대한 표시가 없지만은 천검은 사거리가 8km예요. 그런데 이 무인기는 제가 봐서는 40km, 50km는 될 것 같거든요. 즉 천검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미사일이다. 그렇게 작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그런 이제 거리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정확하게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 AL이라는 것이 LAH의 생존성과 공격력을 엄청나게 바꾼다. 전혀 다른 헬기를 만든다. 예. 가격은 그렇게 비싼 헬기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편대전술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름을 붙여본 사진을 하나 더 제공했어요. 이 제안스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지휘기라는 개념이 나와요. 예, 지휘기가 있고, 지휘기를 따르는 공격 헬기들도 있다. 이런 컨셉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진의 대충의 정보가 이제 파악이 됐을 때, 이거는 지휘기 따로, 공격기 따로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기가 살피는 거죠. 적을 살피고 그게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무장이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럼 공격 헬기들이 그들의 무장을 발사한다. 이런 컨셉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회수하는 부분까지도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어떤 적의 진지 같은 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적진으로 깊이 침투하는 경우가 아닌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회수하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예. 지금 이 현대전술에서는 ALE 무인기를 정찰 감시용으로 우선적으로 쓴다는 전제로 지금 이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무인기를 회수한다는 거.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 그리고 우리 공격기에게 할당을 하고도 남는 추가의 목표에 대해서는 자폭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컨셉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보이고 이런 것이 몇 년 내에 현실화된다. 이런 것이 상당히 놀라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상전의 개념은 세계 제1을 목표로 두고 있구나. 엄청나게 강력한 육군이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 중후장대형 비싼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고만고만한 무기들의 협업을 통해서 극대치를 이끌어내면서 인명의 살상을 최소화하고 타격력은 세계 제1로 만든다. 지금도 우리 4단급의 육군 4단급의 전투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은 엄청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지적이 돼야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무기 따로, 뭐 비행기 따로, 뭐 무인기 따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무기 체계로 다 녹아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 독자적인 무기 체계와 또 무기 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LAH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KF-21이 곧 등장할 거니까 이 전장 상황 인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다 우리가 만들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들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개념도처럼 우리가 작전 수행이 가능해지면 LAH에 이런 기능이 부여가 되고 이런 지상 전장에서 이런 종합적인 네트워크 전장이 구현이 된다면은 우리 이제 기동 헬기를 타고 투입되는 병력들, 헬기들, 또 호위하는 공격 헬기들이 적진에 들어갈 때 앞에 사진 정지 작업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대공포하나 내지는 그 휴대용 대공 미사일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겠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어떤 공격 헬기의 한계, 그 점을 통쾌하게 극복하는 그런 전술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